안녕하세요. 저는 그 좋아하던 짜장면을 뚝 끄는 60대 남자입니다. 입맛 없는 날 혹은 점심 메뉴가 고민되는 날 같을 때 가장 무난하고 만만한 음식 중 하나가 중식인 것 같아요. 특히 짜장면 싫어한다는 사람은 제 주위에선 별로 보지 못한 것 같고요. 그렇게 보편적인 인기 메뉴인 짜장면을 저도 참 좋아했었는데요.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 전 더 이상 그 음식을 먹지 않게 됐습니다. 그날만 떠오르면 속이 답답해지고 울분이 차올랐거든요. 아마 그날에 관련됐던 음식이 국밥이었으면 국밥을, 국수였으면 국수를 영영 입에도 대지 않았을 겁니다. 제 아내 또한 그날 이후 짜장면을 보기만 해도 채기가 올라오는 것 같다고 말하곤 합니다. 우릴 이렇게 만든 건 바로 제 아들 녀석이에요. 대체 저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속 시원히 털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아내는 제 두 번째 아내입니다. 부모 얼굴도 모르고 고아원에서 자란 전 20대 후반의 첫 번째 아내와 결혼했어요. 그런 아내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살다 교통사고로 아내를 허무하게 떠나보냈죠. 그때 저희 애들 나이가 고작 4살, 2살이었어요. 괴로웠지만 제겐 비통함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혼자 어린애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혼자 택시를 운전하며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긴 했지만 아이들에겐 엄마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갈수록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전 당시 일하던 택시회사 사장님께 두 번째 아내를 소개받게 됐습니다. 아낸 저처럼 부모님이 안 계셨고 친척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다 나중엔 여공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사고로 한쪽 손의 손가락을 3개나 잃은 가여운 사람이었죠. 그런 자신이라도 좋다고 했던 공장 반장과 결혼한 모양인데 그놈의 바람으로 금세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보다 더 처지가 가련해 보이는 아내가 참 불쌍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엔 동정심으로 아내를 몇 번 더 만났었는데요. 만나다 보니 사람이 정말 착하고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게다가 제 아픔까지 공감하고 이해해주던 아내와 전 결국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7살, 딸이 5살이던 해였죠. 안녕 얘들아, 잘 부탁해. 얘들아, 오늘부터 이 아줌마가 너희들 엄마가 되어주실 거야. 버릇없게 굴지 말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알았지? 엄마요? 진짜 우리도 이제 엄마 있어요? 엄마라는 말에 아이들은 수줍어하면서도 입가에서 미소를 지우지 못하더군요. 아이들이 자기를 싫어하면 어쩌나 걱정했던 아는 그런 아이들에게 고마웠는지 왈칵 눈물까지 쏟아냈습니다.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어디에서 처음부터 환영받았던 기억은 없었다면서요. 미니야, 이리 와. 엄마가 머리 묶어줄게. 벌써 빗이랑 방울끈까지 다 챙겼어? 우리 딸 기특하네. 전 엄마가 머리 묶어주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아빠가 묶어주는 건 솔직히 너무 못생겼었단 말이에요. 처음엔 아이들도 아내도 서로 어색해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아이들은 선뜻 엄마란 말을 하지 못했죠. 그래도 아내의 진심에 아이들은 어렵지 않게 마음을 열어주더라고요. 딸은 특히 아내가 머리를 빗고 묶어주는 시간을 정말 좋아했어요. 아들은 아내 무릎에 누워 자신의 귀를 파주던 아내 손에 몸을 맡기는 걸 가장 좋아했고요. 엄마, 엄마한테서 맨날 포근한 냄새가 나요. 엄마 어디 안 갈 거죠? 맨날 맨날 우리랑 살 거죠? 엄마가 가긴 어딜 가. 우리 진수랑 미니 옆에 항상 있어 줄 거야. 진수랑 미니 없는 데는 엄만 천국이라고 해도 안 가. 그럼 약속. 맨날 맨날 우리랑 같이 살면서 맛있는 밥도 해주고 귀도 파주시는 거예요? 아내는 자신을 많이 따르던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 아이조차 낳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원래는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요. 지금도 엄마가 혹시 어디 가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애들한테 괜히 더 큰 불안 주고 싶지 않아요. 나요. 그냥 나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큰 사랑 받아본 거 정말 처음이에요. 우리 애들은 나한테 그냥 기적이에요. 너무 소중한 기적을 둘이나 선물 받았는데 내가 더 큰 욕심 부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내와 아이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고 저 또한 아내에게 많이 고마웠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아이들을 잘 돌봐줄 뿐만 아니라 저도 정말 잘 챙겨줬어요. 그런 아내 내조 덕에 전 더 열심히 더 오래 일을 하며 가정을 책임질 수 있었죠.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지만 저희 집엔 행복이 넘쳤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전부 아내 덕분이었어요. 아내의 자식 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졌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 따윈 아끼지도 않았어요. 아내는 저희 아들에겐 신장 이식까지 망설임 없이 해주었습니다. 아들은 12살 때 갑자기 급성 신부전이라는 병이 발병되어 급격히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했거든요. 아들의 병은 드물게 진행이 빨랐고 결국 1년 만에 말기로 악화되어 신장 이식이 절실한 상태가 되었죠. 전 주저없이 제 신장을 아들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적 부모이니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믿었지만 검사 결과는 뜻밖에도 부적합 판정이더라고요. 저도 진수 부모예요. 제가 줄게요. 꼭 피가 안 통했어도 이식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기다렸다는 듯 나서서 검사를 받고 아들에게 신장 이식까지 해준 사람이 바로 아내였습니다. 그 힘든 수술을 받은 뒤 결과가 좋다는 말을 듣자마자 아내가 한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럼 우리 아들 산 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 살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는 이렇게 저보다 더 저희 애들을 사랑해준 진정한 엄마였습니다. 그 뒤 아내는 아들을 유독 좀 애지중지했어요. 오랜 시간 아픈 아들을 간병하며 노심초사하고 큰 위기까지 겪었던 기억이 아내에게 애틋함을 심어주었던 거죠. 그런데 아들은 그걸 알고 갈수록 자기 엄마에게 투정이 심해지더군요. 사춘기까지 겹친 시기라 엄마 무서운 줄 모르고 심통을 자주 부렸던 겁니다. 아, 엄마, 교복 다 안 말랐잖아요. 이 축축한 거 입고 어떻게 학교 가라고요? 아, 저 아침 안 먹을래요. 고기 반찬도 하나도 없고 이게 뭐야? 솔직히 부모님 없이 자랐던 우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게 현명한지 방법을 잘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전 그럴 때마다 아들을 혼냈습니다. 이 엄마 김진수, 너 네 엄마가 우스워? 어디 엄마한테 막 짜증을 내고 이래라 저래라야? 네가 엄마한테 뭘 해드려도 모자랄 판에. 아, 아니 전 그냥 됐어요. 사춘기 애들이 다 그렇지 뭘 소리까지 질러요. 엄마가 참치캔이라도 따줄 테니까 밥 굶지 말고 먹어. 아침 안 먹으면 배고파. 그동안 엄마가 교복은 드라이기로 최대한 말려볼게. 자, 우리 가족들 모두 아침부터 인상 쓰지 말자고요. 반면 아낸 아들도 딸도 주로 감싸주는 편이었고요. 이 아까운 애들을 사랑만 해주기도 시간이 짧다면서요. 물론 애들이 나쁜 짓을 하거나 도를 지나쳤을 땐 혼내고 훈육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심한 경우가 아니면 아는 아들을 보듬어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때론 투덕투덕 하면서도 저희 가족의 시간은 화목하게 흘러갔어요. 아는 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부터 애들 학비라도 벌겠다며 건물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때문에 받아주는 곳이 별로 없었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전 개인 택시를 운전하기 시작했죠. 그 덕에 우린 좀 빠듯하긴 했지만 아이들의 대학 학비도 전부 내줄 수 있었답니다. 특히 아내가 생활력이 강해 돈을 정말 잘 모으더라고요. 아이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한 뒤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둘째인 딸은 완전히 효녀로 성장했고요. 특히 자기 엄마 껌딱지라
쉬는 날에도 친구보단 자기 엄마와 그렇게 붙어 있길 좋아했죠. 반면 아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고 여전히 좀 철부지 같은 면도 있었답니다. 엄마, 제 체크무늬 양말 아직 안 빨았어요? 아휴, 오늘 중요한 날이라 딱 그거 신으려고 했는데. 거기 엄마가 걔뒀는데 안 보여? 어디 보자. 엄마가 찾아볼게. 아, 여기 있네. 아, 이걸 왜 막 안 보이게 숨겨두셨어요? 야, 이놈아. 넌 다 커서도 엄마한테 땡깡질이야? 그렇게 중요한 거면 전날 챙겨뒀어야지. 너 나중에 네 마누라한테도 그렇게 투정 부리면서 살래? 그럼 바로 쫓겨나. 저도 여자친구 생기면 잘하거든요. 아내하고 엄마는 다르죠. 아이구야, 효자 났다. 엄마한테 효도 못하는 놈 치고 아내한테 잘하는 놈 하나도 못 봤네요. 그런 아들이 때론 한심했지만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집도 다 그러고 살더군요. 아내는 제가 아들을 타박하면 호호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애들 시집장가 보내면 이렇게 해주지도 못할 텐데 그냥 둬요. 난 애들이 엄마 엄마 찾는 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애들이 아직도 엄마를 필요로 해주는구나 싶어서요. 이게 행복이지 뭐 행복 별다른 거 있겠어요? 아무튼 당신은 너무 물러. 아내는 언젠가 아이들을 결혼시킬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서운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정말 그럴 날이 오더군요. 아들은 30대 초반의 나이에 저희 딸과 동갑인 며느리와 결혼했습니다. 안사돈은 일찍 부군을 여의고 혼자 며느리와 사돈 처녀를 키우셨다는데 꽤 큰 갈비집도 운영하는 여유 있는 사장님이었어요. 좀 까칠하신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아들을 예뻐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외국에 살고 있어 결혼식 날에야 볼 수 있었던 사돈 처녀도 성격이 좋은 것 같았고요. 무엇보다 며느리가 상냥한 아이 같아 참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볼수록 애가 웃긴 잘 웃는데 저희 집에 와서 뭔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 요즘 회사 일은 잘 되니? 네, 진수랑은 뭐 지내면서 어려운 건 없고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해. 진수가 속이라도 썩이면 우리가 혼내줄 테니까. 네, 대화를 좀 더 끌어가 보려고 해도 네, 아니요 하며 단담만 하기에 얘가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아내와 저 그리고 딸이 음식을 차리든 뒷정리를 하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앉아만 있더라고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가 혼자 있으면 민망하지 않겠냐며 옆에 꼭 붙어선 똑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죠. 남의 집 딸을 부려먹을 생각은 없었지만 솔직히 예의가 있어 보이진 않더라고요. 요즘엔 자식 부부가 찾아오면 그냥 손님이다 생각하래잖아요. 그냥 둬요. 아니 집이 멀지도 않은데 맨날 바쁘다면서 오지도 않고 기껏 와선 저렇게 앉아만 있고 무슨 말도 안 하잖아. 진수 저놈이 더 문제긴 하지만 세아가 쟤도 여기 꼭 오기 싫은데 끌려온 애 같아. 며느리와 잘 지내고 싶었던 아내와 전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도 상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그냥 둘이 잘 살면 됐지 싶어서 꾹 참았어요. 요즘엔 괜히 시부모 짓 한다고 욕도 많이 먹는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애들이 또 안사돈에겐 엄청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 진수야, 너 뭐 이런 비싼 한울 보냈어? 그것도 많이도 보냈네. 명절이라고 너무 통 크게 쓴 거 아니냐? 고맙다. 네? 한우요? 아버지, 그거 잘못 간 거예요. 포장 뜯지 마세요. 뭐? 아니, 그럼 이건 누구 주려고 한 건데? 그게 장모님 댁 보내려고 한 건데, 죄송해요. 그거 제가 이따 가지러 갈게요. 아, 그럼 장모님 댁에도 선물 잘못 갔겠네. 명절이 되기 며칠 전 아들이 집으로 투풀 한우 세트를 보냈더군요. 너무 고마워서 전화를 걸었더니 아들은 잘못 보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선 안사돈에서 찾아온 진짜 우리 선물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산 소고기였어요. 야, 임마.
왜 선물이 이렇게 달라? 게다가 우린 세 식구가 안 사도는 혼자 사시는데 왜 우린 양까지 적어? 그게 장모님은 저희 결혼할 때 1억 5천이나 보태주셨잖아요. 두 분은 7천만 원밖에 못 보태주셨는데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뭐야? 8천만 원은 뭐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아? 그래서 돈 가지고 명절 선물도 차별했다 이거야? 이거 당장 가져가라. 기분 나빠서 안 먹을라니까. 에이, 아버지. 엄마랑 아버지 두 분 다 한우 맛도 잘 모르시잖아요. 소고기면 다 좋아하시면서. 근데 장모님은 워낙 입맛이 고급이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세요. 입맛을 떠나서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거 새아가도 동의한 거지? 제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죠. 선물의 가격이 뭐 중요하냐만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게다가 대놓고 돈을 다르게 보태줘서 선물도 다르게 샀다고 하니 배은망덕함도 느껴지더라고요. 아내도 서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래도 아들이 사과하고 나중에 며느리도 자기 생각이 짧았다기에 그건 어찌저찌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들과 며느린 저희 집엔 잘 오지도 않고 안사돈에게만 잘하는 것 같았는데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신경을 꺼버렸죠. 그런데 결혼한 지 2년 뒤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체를 차리더군요. 어디서 그 많은 사업 자금이 났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안사돈께서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감사할 때가. 내가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싶은데 전화 한번 드려야겠다. 저희 아들에게 그렇게 잘해주시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많이 고마워하며 안사돈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지만 안사돈이 바쁘시다기에 아낸 정성껏 겉절이를 담그고 비싼 굴비까지 사서 아들 편에 들려보냈죠. 그런데 잘 받았다는 연락이 한 통 없으시더라고요. 궁금했는지 아내는 며느리에게 넌지시 물었는데요. 며느리의 대답은 성의 없기 그지없더라고요. 사돈께서 잘 드셨다니? 그래, 겉절이 맛은 좀 맞으셨대? 안 여쭤봤는데 잘 드셨을 거예요. 그래? 예, 아가. 전부터 한번 말하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뭘 물어보면 대답에 성의가 없냐? 굳이 이런 말까지는 안 하고 싶었다만 네 시엠이 민망해하는 게 네 눈엔 안 보이냐? 제가요? 아기는 없었어요. 죄송해요. 시부모든 내 부모든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망해하는 아내의 모습에 화가 나 저는 며느리에게 따끔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생글거리던 표정은 어디 가고 얼굴이 싹 굳더라고요. 기가 막혔던 건 죄송하다던 며느리 편을 들던 아들이었죠. 왜 저희 집사람한테 괜히 뭐라 그러세요? 원래 며느리 시댁에 오기만 해도 불편하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같이 와준 것만 해도 제가 얼마나 고마운데요. 넌 네 마누라만 보이고 네 부모는 안 보이냐? 자식 키워봤자 하나 소용없다더니. 며느리와 자기 처가만 챙기던 아들이 어찌나 야속하던지요. 그 뒤 그 애들의 행동은 점점 더해갔습니다. 명절 전날 갑자기 안사돈 모시고 여행 가느라 이번에 못 온다고 통보하질 않나. 어버이날에도 우리에겐 딱 10만 원만 보내더니 안사돈 모시곤 한정식 집에 가질 않나. 이젠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근데 엄청 비싼 거 아니니? 세상에, 엄마 이런 비싼 가방 들어본 적도 없는데 고마워서 어떡해. 아내 생일을 맞아 아들과 며느린 리본까지 묶여져 있던 선물 상자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린 우리 가족을 차에 태우고 외식 장소로 가려 저희 집 앞에 왔었는데요. 아들과 며느리가 화장실이 급하다며 집에 잠깐 들어간 동안 우린 차에 타려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선물 상자가 거기에 놓여 있던 거예요. 아내는 당연히 자기 선물인 줄 알고 포장을 뜯어봤고요.
그런데 그 안엔 굉장히 비싼 명품 가방이 들어있더라고요. 딸도 옆에서 가격표를 보더니 오빠랑 새언니가 웬일이냐며 입을 떡 벌렸죠. 때마침 아들 내외가 나오자 아낸 고맙다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싹 굳더니 아들은 냅다 달려와 아내 손에서 선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아이, 그걸 왜 뜯어보세요? 엄마 건 트렁크에 있어요. 저것도 트렁크에 넣어놓는다는 걸 깜빡했네. 아이, 포장비도 비싸게 줬는데. 여기요. 이게 엄마 선물이에요. 이건 장모님 생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내 것이 아니라 또 안사돈의 것이었던 겁니다. 안사돈 생일이 아내 생일보다 딱 3일 뒤라 애들은 다음 날엔 안사돈과 식사를 하기로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들이 아내에게 건네줬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종이 쇼핑백에 별다른 포장도 없이 박스채로 들어있던 운동화였어요. 6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 적힌 가격표까지 붙은 채로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엄마 요즘 청소한다고 발 아프시다면서요. 그래, 고맙다. 저기 장모님 선물은요. 이번에 저희 사업이 좋은 계약을 하나 따냈는데 그거 감사해서 좀 큰 돈 썼던 거예요. 장모님이 투자해 주신 덕에 제가 사업 시작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솔직히 사업하다 보면 언제 어떤 지출이 생길지 몰라서 요즘 돈을 좀 아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선물엔 돈을 많이 못 쓴 거예요. 마음 너무 상해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왜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뜯어보셔가지고. 어머님, 그 운동화도 그래도 많이 알아보고 산 건데 서운하신 건 아니죠? 저희 엄마는 워낙 저를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아들과 며느린 눈치가 보였는지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마음 약한 아는 눈엔 눈물이 핑 돈 채 그걸 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 또 화가 나 저는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사업할 때 못 도와준 부모는 부모도 아니다 이거야? 여행도 네 장모만 모시고 가고 좋은 건 다 네 장모만 해주고 난 그렇다 쳐도 너 네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세아가 너한테도 참 서운하구나. 우리가 뭐 많은 거 바란다니? 이렇게 다르게 할 거면 차라리 우리가 모르게라도 하던가.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매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처음부터 그냥 운동화만 봤으면 그냥 고마워하고 말았을 일을. 오빠,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새언니, 아무리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기는 거라지만 오빠가 새언니네 엄마한테 잘하면 새언니도 우리 부모님한테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엄마, 아빠, 밥은 그냥 우리끼리 먹어요. 그리고 엄마, 내가 이번에 적금 타면 저거랑 비교도 안 되는 가방 사드릴게요. 딸도 그런 절 거들며 화를 냈습니다. 결국 그날 아들 내외는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미안하긴 했는지 아들은 끝까지 아내에게 운동화를 들려보냈는데 아내는 그걸 또 식사를 마치고 집까지 가져와선 고이 모셔놓더라고요. 6만 원도 큰 돈이잖아요. 그래도 내 생각해서 사준 건데 사업 도와준 안사돈한테 더 잘하고 싶을 수도 있죠. 걔도 입장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서운해 말아요. 어쨌든 안사돈 덕에 우리 아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고마워하자고요. 나도 솔직히 안 서운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요. 고아도 내 자식, 미워도 내 자식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들이 또 뭐가 예쁘다고 아낸 종종 반찬도 만들어서 아들네 가져다 주기도 하더군요. 아들은 아내가 만들어주던 고추장아찌와 잡채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불고기도 항상 재워서 같이 가져다 주는데 참, 내가 저런 어머니를 두었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들더라고요. 아무리 자식이 서운하게 해도 저게 정말 부모의 사랑인가 싶더라고요. 주위에서 미련하다고 할지언정 아내에게 자식은 그렇게 너무 소중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이 결혼한 지 7년이 지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이 있어 잠시 제게 전화를 걸었던 아들은
우리에게 곧 이사할 예정이라고 말하더군요. 아직 말씀 안 드렸었나요? 집 계약도 해뒀고 입주도 그렇게 오래 안 남았어요. 저도 사업하고 아내도 일한다고 바빠서 아이 계획을 계속 미뤘었는데 이제 슬슬 아이 가져보려고요. 그래서 좀 더 넓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 대출도 좀 껴서 지금 집 샀던 거잖아. 근데 더 큰 집으로 간다고? 방이 4개나 되는 대로? 요즘 서울 집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 사업이 많이 잘 되냐? 아니요. 솔직히 사업은 아직 오락가락한데요. 장모님이 이번에도 도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감사한 일이구나. 워낙 자기 처가만 챙기느라 저희에겐 소원했으니 아들의 이사 소식도 뒤늦게 들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또 아내의 생일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아들과 며느리 중 누구도 축하한다는 연락조차 없더군요. 아낸 평소 집에 잘 오지도 않던 아들 며느리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이라며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전 화가 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김진수. 너 오늘 네 엄마 생일인 거 잊었어? 왜 너도 네 마누라도 연락 한 통이 없어? 평소에 그렇게 처가만 챙기고 살았으면 적어도 네 엄마 생일 정도는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맞다. 엄마 생신이었지 참.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지금 장모님이랑 아내 이모님이랑 셋이 양평에 나와 있어서요. 지금 당장 가지 못하고 엄마한테 따로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 지금 운전 중이라 우선 끊겠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아들과 며느린 그때도 처가만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잠시 뒤 엄마 죄송해요라는 문자와 함께 아들이 아내에게 보낸 선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약 2만 원짜리 치킨 기프티콘이더라고요. 아낸 그걸 보고 왈칵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진짜 서운한 거 참고 또 참아보려고 했는데 진수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 친구도 아니고 어떻게 날 이렇게까지 초라하게 만드냐고요. 저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해 쌍욕을 퍼부어 버렸습니다. 돈 주는 지 장모만 챙기고 힘들게 자기 길러준 엄만 눈에 뵈지도 않는 호로 자식이라면서요. 아들은 죄송하다, 정말 깜빡했다, 급하게 보내느라 그런 거다 하며 변명했지만 전 앞으로 집에 얼씬도 말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죠. 아들은 아내에게도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 눈물을 그쳤던 아내는 전과 다르게 단호한 말투로 말하더라고요. 엄만 널 사랑해서 여태 서운한 것도 다 참고 이해해 준 거다. 너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게 엄마를 함부로 여기라는 말은 아니야. 여태까진 서운했어도 난 네가 그래도 우릴 생각은 해준다고 믿고 이해하려고 했었다. 근데 오늘 네 행동은 네 부모를 하찮게 구겨버린 나쁜 짓이야. 죄송해요, 엄마. 제가 진짜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엄마도 더는 참아주지 못할 것 같구나. 이건 엄마가 주는 경고야. 알겠어? 그 마음 약하던 아내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겠습니까? 아들도 당황했는지 목소리가 잔뜩 기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아내와 집에 있는데 아들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그날은 아내도 아직 마음이 많이 상한 상태라 평소보다 냉랭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왜 전화했어? 네 장모님이나 챙기지. 에이, 엄마, 아직도 기분 상하셨어요? 그땐 제가 정말 죄송했다니까요. 엄마, 내일 모레 시간 있으세요? 이번엔 저랑 집사람이 제대로 생신기념 식사 대접해드릴게요. 저번에 너무 죄송했어서 그래요. 대신 아버지는 없이 엄마하고만요. 아버지 성격에 저한테 아직 화 많이 나셨을 텐데 같이 먹다간 체할 것 같아서요. 아들은 전엔 죄송했다며 이번엔 아내에게 진짜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도 자신의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하던 아들의 말에 아내는 슬쩍 기분이 풀린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전 아들과 며느리에게 아직 화가 나 있던 터라 같이 밥 먹고 싶은 생각도 없었기에
아내 혼자 잘 다녀오라고 말해줬어요. 마음 같아선 당신도 그냥 안 갔으면 좋겠어. 나쁜 녀석들. 그래도 애가 마음이 모질지 못해서 이렇게 엄마 밥 따로 사주겠다고 하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요?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지는 거지. 그럼 다녀올게요. 약속 당일 곱게 차려입은 아는 들뜬 모습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러 나가더군요. 전 딸과 둘이 집에 남아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휴대폰으로 SNS를 둘러보던 딸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며 제게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엄마 오빠네랑 점심 먹으러 간다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 왜? 여기 보세요. 제가 세원이랑 SNS 친구는 아닌데 가끔 이렇게 떠서 보거든요. 이거 방금 세원이가 올린 글인데 세원이 지금 오빠랑 세원이네 엄마랑 셋이 소고기 구워 먹고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엄마랑 남편이랑 오랜만에 셋이 소고기 구워 먹으러 행복한 우리 가족.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여행 가는 엄마 모시고 미리 하는 생신 파티라고요. 딸이 보여준 휴대폰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아내와 함께 있어야 할 애들이 왜 또 안 사돈가 소고기를 먹고 있단 말인가요? 저는 불이 나게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던 힘없는 아내의 목소리에 저는 바로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뛰쳐나왔죠. 당신 어디야? 미니가 SNS로 보니까 애들 지금 사돈이랑 소고기 먹고 있다고 하던데. 여보, 나 너무 서러워요. 진수가 나한테 이럴 순 없는 거잖아요. 들어보니 사정이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아내를 만난 아들 내외는 아내를 식당이 아닌 웬 아파트로 데려갔다고 해요. 여긴 어딘가 싶어 들어가 보니 그 텅 빈 아파트는 아들 내외가 곧 이사 들어갈 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길 왜 하냐고 하니까 실은 나한테 도움을 좀 청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곧 이사해야 돼서 입주 청소를 해야 하는데 요즘 자기 회사 사정도 좀 곤란해서 돈도 많지 않고 청소업체도 신뢰가 잘 안 간다면서 나더러 청소를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정말 맛있는 식사 대접해주겠다면서요. 내가 청소 일을 하니까 청소엔 그래도 일가견이 있지 않겠냐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 당신이 알면 화낼 테니까 당신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게도 아들 내외는 아내에게 청소를 부탁하려고 불렀던 겁니다. 미리 말하면 아내가 나오지 않을까봐 처음부터 청소에겐 쏙 빼고 당연히 화낼 저도 부르지 않았던 거죠. 아들 내외는 제발 부탁 좀 한다며 미리 준비해둔 청소 도구까지 아내에게 내밀었다더군요.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말문이 막힌다잖아요. 할 말을 잃고 그걸 물끄러미 보기만 했더니 진수가 내 팔에 막 매달리면서 애교까지 부리더라고요. 수고비로 한 10만 원 정도 챙겨준다나. 사업 힘든 아들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러더니만 자기들도 당연히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바닥을 대충대충 쓰는 신용을 하다가 급한 볼 일이 있는 걸 깜빡했다면서 금방 올 테니 청소 좀 하고 있으라고 하고 나가는 거 있죠? 그리고는 여태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안사돈이랑 소고기를 먹고 있었다니 기가 막혀서 정말 그 애들은 내가 만만했던 거예요. 저번에 그렇게 화를 냈는데도 그냥 좀 잘하는 척하면 내가 또 다 해줄 줄 알고 이렇게 날 부른 거라고요. 아들 내외는 아내를 아주 우습게 봤던 겁니다. 더 기가 막혔던 게 뭔지 아시나요? 아들 내외는 생각보다 볼 일이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아내에게 짜장면 한 그릇을 배달시켜 줬다네요. 엄마 양 적어서 탕수육까지 못 드시니까 짜장면만 한 그릇 주문했어요. 거기 진짜 맛집이래요. 엄마 짜장면 좋아하시잖아요. 약속대로 제가 진짜 맛있는 거 사드리는 거예요. 청소 잘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 그 어이없는 사정을 듣고 전 바로 딸과 함께 아내가 있다던 집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도착해보니 아내는 텅 빈 집 거실에 앉아 다 불어버린 짜장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여보, 엄마, 여보, 민희야. 난 우리 진수한테 결국 이 짜장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봐요. 아내는 저와 딸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와 딸은 얼른 달려가 아내를 안고 달래줬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아내는 정말 오래도록 서럽게 흐느꼈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전화를 걸면 아들과 며느리가 겁을 먹고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인내심을 가지고 아들과 며느리가 알아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내와 딸과 함께요. 아들 내외는 그로부터 무려 4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왔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혼자 많이 힘드셨죠? 볼 일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죄송해요, 어머님. 혼자 벌써 청소 다 하셨겠다. 그래도 짜장면은 맛있게 드셨어요? 거기 맛있죠? 어? 아버님, 아가씨. 뭐? 우리 아버지가 와 계셨다고? 어? 아버지. 이 호로 자식이 감히.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팅팅 불어터진 짜장면을 들고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피할 새도 없이 바로 아들의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아! 여보! 그 뒤 제 딸도 함께 달려나와 며느리의 뺨을 내려쳐버리더군요. 그렇게 돌아오자마자 봉변을 당한 그들에게 저와 딸은 매서운 표정으로 고함을 질렀어요. 이 천하의 몹쓸 것들 같으니라고. 야, 김진수. 너 어떻게 이딴 짓을 저지를 수가 있냐? 어?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었으면 너네도 그거나 먹으러 갈 것이지. 네 엄마한테 짜장면 한 그릇 배달해주고 니들은 소고기를 먹고 와? 또 네 장모랑? 그걸 아버지가 어떻게... 내가 저 여자 SNS 보고 알았다. 왜? 야, 이 버러지야. 짐승도 걷어주는 애는 안다는데 네가 감히 엄마한테 어떻게 이래? 엄마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생신 때도 그러더니 거짓말까지 해서 엄마한테 치욕을 줘? 엄마가 네 청소부야? 니들 살 집 니들이 알아서 청소하지. 왜 우리 엄마한테 난리야? 야, 안지혜. 네 엄마만 엄마냐? 자기 엄마 귀하면 남의 엄마도 귀한 줄 알아야지. 우리 엄마 아빠가 보고 있는 자리만 아니었어도 니들 다 내 손에 아작났어. 김진수 넌 이제 내 오빠도 아니야. 미니 말 한 번 잘했다. 넌 아주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 네 엄마가 그런 경고까지 했으면 그때라도 반성하고 정신 차렸어야지. 네 장모 돈이 그렇게 좋으면 평생 그 집안 아들만 하고 살아. 알았어? 삭바가지 없는 자식 같으니라고. 내가 아주 호로 자식을 키웠어. 그리고 며느리 너. 내 아들놈이 제일 큰 문제니까 그동안 별말 안 했다만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어디 감히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너 그러다 천벌 받아. 내 아내 눈에서 눈물 난 만큼 네 눈에선 피눈물 나라고 내가 두고두고 빌 거다. 알았어? 아들과 며느린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꼭 깨물고 있더라고요. 저는 성질이 나서 바닥에 뒹굴고 있던 짜장면 그릇을 빈벽에 냅다 또 던져버렸습니다. 아, 저거 도배 새로 한 건데 아버지. 마음 같아선 이 집을 다 부숴버리고 싶어. 그 입 안 닥쳐? 그 와중에 벽지값을 아까워하는 아들의 입을 아주 꿰매버리고 싶더라고요. 조용히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아는 그런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하더라고요. 아! 엄마. 지금 저한테 손 대신 거예요?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회초리 한 번 들지 않았던 아는 아들의 뺨을 내려쳤던 겁니다. 생각이 정리된 듯 차분하지만 분노한 표정으로요. 만만하게 여겼던 자기 엄마의 행동에 크게 놀란 아들은 이내 눈에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아는 그런 아들에게 또박또박 말했죠. 내가 저번에 분명 경고했지? 넌 이 엄마를 아주 우습게 본 모양이구나.
이런 짓을 하고도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청소를 해줄 줄 알았다니 말이야. 엄마. 엄마 소리 하지도 마. 네가 날 엄마로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거 오늘 확실히 알았다. 그동안 난 널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했어. 내 목숨 바쳐가며 널 키웠고 죽을 때까지 너한테 엄마 사랑 듬뿍 주다 가고 싶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내 자식들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이제 끝이야. 난 네 엄마가 되고 싶었던 거지 만만한 호구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널 이해하고 자식으로 사랑해 준 건 오늘로서 끝이야. 알겠어? 정 그냥 장모님은 집값까지 보태주셨는데 집사람이 우리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 계속 불만을 갖길래 엄마가 청소라도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네 아내한테 면 좀 서겠다고 엄마를 이렇게 모욕해? 난 이제 네 엄마 아니니까 네 아버지 말대로 네 장모님만 평생 엄마로 모시면서 잘 살아봐. 나쁜 녀석 같으니라고. 그리고 지혜 너, 네가 밖에서 이러고 다니는 거 혼자 힘들게 너 키워주신 엄마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는 거 말아둬라. 안 사돈 인품이 어떤 분이든지 간에 말이야. 알겠어? 그렇게 아들에게 절연을 선언하고 우린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솔직히 아내까지 그렇게 단호할 줄은 몰랐는데요. 아내도 너무 큰 상처를 받아 한계에 달했던 겁니다. 마음 같아선 아들 결혼할 때 도와준 돈도 전부 받아내고 싶었는데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방법이 있나요? 그저 우린 자식 키우는 행복을 알게 해준 일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며 그 돈은 잊어버리기로 했죠. 이후 아들은 잘못했다는 사과도 없이 집에 찾아오지도 않더군요. 아내도 저도 그런 아들에게 연락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렇게 1년 반쯤 지났던 어느 날 아들은 초췌해진 몰골로 오랜만에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선 한다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여긴 왜 기어들어왔어? 비밀번호 진즉 좀 바꿀걸. 우린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으니까 나가.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예전엔 저도 뭐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솔직히 좀 삐져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안 드렸던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점점 두 분이 보고 싶었다고요. 실은요, 저 완전 집사람이랑 장모님한테 당했어요. 아들은 울상을 지으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 집에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어 사돈이 자기 집까지 팔고 막무가내로 아들 집에 이사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가게도 정리했겠다. 혼자 지내려니 영 외롭고 적적해. 이 집에 방도 많잖아. 나도 좀 같이 살아도 충분하지 않겠어? 어차피 이 집 내 도움 아니었으면 사지도 못했잖아. 명의도 우리 딸 명의고. 며느린 그때 당황하지도 않고 사돈 편을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며느린 자기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 사전에 모녀가 계획을 했던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임신을 하고 싶다던 며느리의 말도 다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자긴 몸매 망가지는 거 싫다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이 계획 때문이 아니라 집사람은 처음부터 장모님 모시고 살고 싶어서 넓은 집으로 이사했던 거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는 수 없이 불편한 동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장모님은 손도 하나 까딱 안 하시지. 전엔 그래도 저랑 집안일 나눠서 하던 집사람도 자기 엄마를 등에 업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두 모녀는 그렇게 편을 먹고 아들이 실컷 부려먹기 시작했다더군요. 아들은 자기 장모에게 받은 게 너무 많으니 우선은 시키는 대로 하긴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결국 불만이 터졌다네요. 그럴 때마다 사돈은 불만 있으면 사업할 때 빌려준 돈을 당장 내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차용증은 그냥 형식상 쓰는 거라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그걸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는 거예요. 저희 회사 요즘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럴 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돌아오면 밀린 집안일에 음식에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해다 주시던 반찬도 너무 그립고 그냥 저 엄마 밥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들은 자기 상황이 너무 처량해지니 그제야 기댈 구석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게 엄마 밥, 부모 품이잖아요. 아들은 힘듦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엄마를 찾아왔던 거죠. 너 나 아쉬울 때만 생각나는 게 부모니? 줄 줄은 모르고 받기만 하고 싶어? 미안하지만 그렇게 주기만 했던 엄만 이제 없다. 진심으로 사과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자기 아쉬워서 찾아온 너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나가. 엄마, 네 엄마 말 안 들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하소연질이야. 나가. 하지만 그런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품어주기만 하던 아는 이미 없었습니다. 아는 그런 아들을 단호하게 쫓아내버렸죠. 그로부터 2년 뒤 아들은 결국 이혼했습니다. 사업이 계속 기울어지자 며느리는 아들에게 이혼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자긴 빚쟁이 되기 싫다면서요. 그 와중에 사돈은 아들에게 빌려준 사업 자금을 갚으라며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사업이 망하기 직전인 판에 갚을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나마 아들에게 남은 건 집값에 묶여있던 돈뿐인데 사돈이 이혼하면 며느리가 아들에게 좋아했던 그 재산을 자신에게 전부 내놓으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스스로 안 내놓으면 소송이라도 걸어서 빌려준 돈 다 찾을 거라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장모님은 돈도 많으면서 딸이 이혼하겠다는 마당에 한 푼도 손해보기 싫다 이거예요. 제가 그렇게 잘해드렸었는데 저 사업도 진짜 당장 망할 참인데 그 돈까지 없으면 진짜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될지도 몰라요. 제발 엄마 아버지 저 돈 좀 빌려주세요. 네? 저 진짜 알거지 되기 직전이라고요. 이놈이 왜 또 집 앞까지 찾아왔나 했더니 알거지 되기 직전이었던 아들은 돈을 꾸려고 왔던 겁니다. 하지만 아내와 전 그때도 아들을 매정하게 쫓아내버렸죠. 네가 정말 나랑 네 아버지한테 미안했다면 알거지가 될지언정 이렇게 찾아 돈 빌려달란 소리 못했을 거다. 넌 여전히 네 부모한테 하나도 미안하지 않은 거야. 냉정한 아내의 말에 울며 불며 애원하던 아들은 결국 씁쓸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은 결국 이혼당한 뒤 그나마 받은 재산 분할도 자기 장모에게 다 빼앗겼다더군요. 사업 또한 예정된 수순을 밟아 망해버렸고 그로 인해 빚까지 남은 아들은 한동안 노숙 신세까지 전전했다고 합니다. 제발 저 잠이라도 좀 재워주세요. 부탁드려요. 아들은 사정을 말하며 제게 이런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전부 무시해버렸습니다. 부모 무서운 줄 모르는 아들에게 인생의 혹독함을 확실히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 뒤 아들은 어찌저찌 아주 저렴한 고시원에 들어가 일용직 일로 버티며 살게 됐다더군요. 빚도 제대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까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그렇게 알거지가 됐습니다. 아들은 드문드문 자신의 근황을 전화 아내에게 문자로 보내곤 해요. 엄마 아버지가 너무 그립다면서요. 하지만 그 뒤엔 항상 돈을 부탁하는 내용이 따라붙었죠. 우린 답장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고시원에 살며 멀쩡한 직장도 구해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친구 녀석 하나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들을 알거지로 살게 두냐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애를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팔자를 꽈던 거죠. 부모는 자식이 힘들 때 기대어실 수 있는 최고의 안식처라는데 그 안식처마저 함부로 대하다 떠나보낸 것도 바로 아들 자신이었거든요. 저는 제 자식도 소중하지만 친자식도 아닌 우리 애들을 저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헌신해준 아내도 무척 소중하답니다. 은혜도 모르는 금수로 자란 아들이 진심으로 모든 걸 뉘우치고 반성할 때까지 저는 아들을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아내는 고생하며 살고 있는 아들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보이곤 하는데 그래도 저처럼 아직 아들을 받아줄 생각은 없다고 하더군요. 너무 사랑한 만큼 배신감도 컸기에
그렇게 아끼던 아들에게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혔던 거죠. 우리가 언제 아들에게 다시 마음이 열릴지, 아들이 언제 진짜 사람으로 거듭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내의 상처가 아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 인간 아주 평생 절대 받아주지 마세요. 나쁜 놈 같으니라고. 딸은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며 제 오빠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딸은 얼마 전 결혼을 했어요. 사위는 아주 착한 사람으로 저희 집 문턱이 다를 정도로 처가에 자주 찾아오곤 해요. 아직도 자기 엄마를 많이 걱정하는 딸의 마음을 헤아려 준 거죠. 그런 두 아이 덕에 아내는 요즘 그래도 아들 생각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딸도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 이제 전 고마운 아내를 위해서만 남은 날을 살아가고 싶네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거칠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밑거름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너무도 크고 당연하다 보니 살아가는 동안엔 잘 느끼지 못하죠. 당연한 듯 늘 곁에 있을 거라 믿으니까요. 그 크고 당연한 것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사람은 후회하고 절망하곤 합니다. 어리석은 제 아들 녀석은 아마 평생을 그런 후회 속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던 저로선 제 아들만큼 자기 복을 자기 발로 걷어찬 바보도 없다고 생각하네요. 저는 여러분께 제 사연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과 달리 여러분껜 가정의 화목함이 언제까지이고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